우리가 날씨가 추울 때 있잖아요. 이럴 때 피부 질환도 잘 그렇죠. 올라오더라고요. 네. 이런 게 한랭 두드러기라고 불린다는데 이게 뭔가요? 대표적인 증상인데 네. 한랭 두드러기는 두드러기 일종이지만 온도에 반응한다는 특징이 있고요. 차가운 온도에 닿았을 때 네. 면역 반응이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차가운 것이든 화상이든 몸 안에 통증이든 무슨 반응이 일어나도 이 피부 감각 수용체, 피부 밑에는 그 부분을 해결하기 위한 여러 가지 면역 물질이 항상 분비되고 신경전달 물질의 공급에 의해서 그걸 해결을 하고 이런 체계가 갖춰져 있거든요. 원래 사람은. 그런데 그것이 좀 약해요. 그래서 즉각 대응을 잘 못해. 그러면 피부 온도 저하가 발생한 부위에서 과다한 면역 반응이 나타나면서 두드러기, 은진이라고 하죠. 단마진이라고도 하는데 우리 그 금속 같은 거 닿았을 때, 뭐 긁혔을 때 이렇게 목이 물린 것처럼 올라오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두드러기라고 하는데 그런 반응이 차가운 것에 대했을 때 올라온다. 그것이 이제 여러 부위에 걸쳐서 광범위하게 나타나기 때문에 이제 그런 경우를 한랭 두드러기라고 하죠. 그러면 어떤 증상이 나타났을 때 한랭 두드러기를 의심해 볼 수 있는 거예요? 보통 이렇게 날씨가 많이 추운 데를 갑자기 나가면 네. 약간 몸이 좀 근질근질한 그런 경향이 있기는 해요. 그런 경우가 있다면 네. 두드러기 가능성도 있는 분입니다. 그러나 피부 발진이 나타나야죠. 은진성 두드러기가 일단 올라왔을 때 진단을 하게 됩니다. 갑자기 추운 곳에 가면요. 닭살보다 더 심하게 막 올라옵니다. 간지럽기만 한데 참으면 들어갈까요? 추운 데 가면 네, 그렇습니다. 그런 것이 이제 두드러기 조금 나타나지 않았더라도 처음에 한랭성 발진처럼 이렇게 볼록볼록 닭살처럼 이렇게 나타날 수가 있고요. 실제 닭살은 자연적인 반응입니다. 네. 저희가 추위에 노출됐을 때 대부분 닭살 돋잖아요. 그게 왜 그러냐면 피부 면적을 올리고 피부의 어떤 반응을 유발을 해서 에너지를, 그리고 저희가 의식할 때 몸을 우르르 떨잖아요. 그런 것들이 다 같은 내 몸에 에너지를 발생시키기 위한 동작들이라 당연한 건데, 그것이 이제 가렵거나 이런 부분까지 나타나다가 한 단계 올라가면 발진이 나타나면서 통증이 나타납니다. 뭐 그런 식으로 이제 올 수도 있거든요. 이런 네. 것들이 전부 그 같은 계열의 알레르기 그러니까 두드러기가 나타나기 전조 증상이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이 질환이 자연적으로 나을 수도 있나요? 라는 질문 주신 분이 계세요. 지난 겨울에 강아지 산책시키고 따뜻한 데 들어갔더니 손가락에 띵띵 부으면서 접으려고 하면 부어서 잘 안 접어졌습니다. 그리고 간지럽고 막 가려워서 긁고 그랬는데 올해는 조금 덜한 것 같은데 이게 자연적으로 나을 수도 있나요? 이제 면역 체계라든지 본인의 식생활 또 운동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혈관에 이제 따라서 다니고 있는 대류, 열량이 잘 공급되는지 이 부분이 충분히 운동이나 이런 거로 해소가 되신 분이라면 괜찮아지겠지만 뭐 수면 습관이 안 좋거나 알코올 또 커피 이런 카페인류에 노출이 많이 되거나 네. 이런 식으로 해서 건강이 조금 관리가 안 되신 분들은 점점 심해지기도 하죠. 그럼 자연적으로 나았다. 그러면 따로 병원에 안 가봐도 괜찮은. 그렇습니다. 한랭 두드러기에 대해서 얘기를 나눠보고 있는데 두드러기도 종류가 참 많잖아요. 네. 일반 두드러기하고 구분을 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한다면 네. 어떤 걸까요? 그러니까 한랭 두드러기는 저희가 테스트할 때도 어떻게 하냐면 얼음을 그 해당 부위 잘 나타나는 부위 얼음을 딱 대봅니다. 그래서 5분 정도 이렇게 놔뒀다가 떼고 좀 지났을 때 몇 분 안에 두드러기가 발생하느냐. 발생한다면 이제 진단을 하게 되는데 그런 것처럼 그 차가운 것에 노출되고 나서 즉시 나타나는 그날 나타나는 거죠. 근데 우리 다른 알레르기성 두드러기는 어떠냐? 음식이다. 예를 들어서 난 저것만 먹으면 두드러기 나 이런 분들이 있지 맞아요. 않습니까? 그럼 먹고 즉시 나는 게 아니고 좀 이따 나거든요. 지연 반응이라고 합니다. 지연 반응이 있고 그 두드러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전신성이냐 아니냐의 어떤 구분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제 음식에 대부분 의해서 발생되거나 먼지라든지 이런 부분에 의해서 이렇게 접촉성으로 금속 같은 것에 반응을 하는 반면 이제 한랭 두드러기는 이제 온도에 반응한다는 특징이 있는 거죠. 음식 알레르기는 그 음식을 안 먹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한랭성 두드러기는 네. 겨울이 없는 나라로 이민을 갈 수도 없고 네. 이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뭐 그 추위 냉한 부분을 치료하고 이 방법밖에 없는 건가요? 그래서 컨트롤이 안 되신 분들은 이제 이민을 가시기 전에 한방 치료를 한번 받으시면 됩니다. 어느 정도나 걸릴까요? 거의 이제 치료하는데. 세 가지로 한방에서는 구분을 합니다. 조금 전에 질문하셨던 피부가 얇으신 분들 네네. 그런 스타일이 있다고 했잖아요. 그렇게 피부가 얇은 분들인 경우에는
속을 따뜻하게 해주는 약을 쓰고요. 이제 게지탕이라든지 이런 류를 많이 쓰는데 또는 피부가 두꺼운데도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이제 페독산 계열의 그 순환을 빨리 시켜주는 약을 써서 해결하기도 하고요. 이제 보통 이제 혈이 부족해서 오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신을 돌아다닐 혈액의 양이 부족한 거죠. 이렇게 되면 이제 사물탕이라든지 하는 약재를 사용하게 되는데 사실은 이 서양의학에는 할랭투드럭 약이 없습니다. 항히스타민제가 써도 잘 안 듣는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농도를 굉장히 세게 써도 안 듣는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의외로 이제 그 한방에서는 잘 듣습니다. 그 세 가지 패턴만 잘 적용시키더라도 뭐 한두 달 이내에 경증 같은 경우는 1, 2주 이내에 다 감소가 되죠. 어떤 분들 같은 경우는 양방이 나는 진짜 잘 들어, 어떤 분들은 한방이 진짜 잘 들어 하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그냥 쉽게 포기하는 게 아니라 내가 여러 방면으로 한번 도전을 해봐서 나한테 맞는 것을 좀 찾아보시는 게 필요할 것 같아요. 쉽게 포기하지 마시고요. 콜린성 두드러기라는 것도 있다고 하는데 할랭 두드러기와 콜린성 두드러기는 또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일단 외형적으로 좀 다르고요. 근데 이제 온도에 반응한다는 것 때문에 둘을 헷갈려 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네. 콜린성 두드러기는 몸에 열이 생겨서 네. 열이 생겨서 갑자기 추운 데를 가거나 이렇게 추운 데에서 뜨거운 데로 오거나 뭐 이런 반응에 의해서 발생하는 겁니다. 그래서 평상시에 스트레스를 받아서 속에 내열이 있다든지 하여튼 열이 많은 술이나 그런 것을 많이 섭취해서 내열이 있다든지 이런 식으로 이제 음식물의 영향도 많이 받고요. 몸에 열이 많은 사람이 그 열이 빠져나가느라고 나타나는 반응인데 이런 분들을 특히 우리가 느껴볼 때 그 온탕 냉탕 다니시는 분들이 이제 그 느껴지시죠. 목욕탕에서 온탕 갔다 냉탕 갔다 그렇죠. 하시는. 뜨거운 데 있다가 찬 데 가면 따끔따끔하죠. 따끔따끔하죠. 네, 그 찬 데 있다가 뜨거운 데 가도 또 따끔따끔하죠. 네,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내 몸에 이제 열이 누적돼 있는 상태에서 이제 그 열이 나가는 과정에 두드러기가 나타나지만 그 할랭 두드러기와 다르게 약간 닭살처럼 이제 구진의 크기가 작습니다. 오돌도돌한 스타일로 나오게 되고요. 그리고 이제 그 약간 붉은색 반진을 같이 이제 띠게 되고요. 그리고 주로 이제 몸통에 이렇게 여기 가슴 쪽이나 땀 많이 나는 자리 있죠. 예, 목이나 이런 부위에 이제 잘 생깁니다. 우리 아이가 차가운 데만 나가면 얼굴 곳곳이 울긋불긋하니 올라옵니다. 뭘 조심해야 될까요? 라는 이야기를 주셨거든요. 할랭 두드러기인 경우에는 이제 일단은 뭐 차가운 데 나갈 때 꽁꽁 싸매고 나가주고 하는 것이 더 중요하긴 하겠습니다만 어린아이들은 아직 면역 체계가 완전히 완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추위에 대응하는 어떤 그런 면역 체계도 폭증하거나 미처 대응을 못하는 그런 문제를 이제 보일 수 있거든요. 그렇죠. 이제 그런 경우에는 나이가 먹으면 저절로 괜찮아지기도 하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런 몇 가지 반응에 속하는지 보고 그 세 가지 치료법을 적응하면 특히 어린아이들이 많이 있거든요. 피부질에 할랭뿐만이 아니라 특히 콜린성 두드러기는 어린아이들이 훨씬 더 많습니다. 그렇군요. 일단은 체질을 변화시켜 줄 수 있는 어떤 노력을 좀 해보시는 것도 필요할 것 같고요. 일단은 좀 먹는 거나 이런 거를 통해서도 좀 바꿀 수 있지 않을까 싶기도 한데. 그것이 좀 애매합니다. 그래요? 애매하다는 건 뭐냐면 할랭 두드러기나 콜린성 두드러기가 모두 두드러기 계열이긴 하지만 그 어떤 분들은 유제품이나 이런 걸 먹었을 때 더 좋아지는 분이 있고요. 더 나빠지는 분이 있습니다. 그거는 이제 위장성, 음식에 의한 위장성 두드러기를 겸하고 있으면 나빠지겠죠. 복잡하네요. 네. 근데 위장성이 없는 분은 오히려 유제품 먹으면 좋아지거든요. 뭐 그런 이제 세밀한 이제 판단이 필요합니다. 네.